네, 외국인의 눈입니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알짜만 순살만 발라서 알려드립니다. 순살 공업 창업자이사 전략이사를 맡고 계신 박지윤 에디터입니다. 모건 스탠리 출신이시죠?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그 화두는 테이퍼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이퍼링이 이제 올해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테이퍼링 이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빠르면 올 6월 FOMC에서 먼저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시행 자체는 4분기에서 이제 뭐 내년 초 1분기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요? 더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네, 많죠 얘기했거든요. 네네.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이런 것도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실 지금 미국 그 연준의 파월 의장 자체는 테이퍼링 아직 시기상조다. 굉장히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파월 의장의 단어 선택 하나 뭐 말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도 이제 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금 뭐 경제 지표 또 실적 모든 것들이 다 좀 갖춰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가 지금 6%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예전 지표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소비는 뭐 10% 넘어가고 있고 또 그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이제 만족하지도 않고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 국가인 캐나다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쪽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제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테이퍼링이 이미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6월 FOMC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요즘에 보면은 미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가 그래도 좀 비둘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인사나 발언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네, 물론 뭐 조심스럽겠죠. 네. 조심스러운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연준 인사들의 뭐 커멘트들 중에서도 좀 킥오프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게 4월 마지막 날에 댈러스의 캐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 집값과 주가가 너무 상승이 좀 심하다. 그래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는데 물론 그 캐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그 투표권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다들 좀 비둘기 성향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 매파적인 멘트를 던졌다는 것 그게 좀 되게 유의미하고요. 또 저는 이것보다 굉장히 큰 한방이 뭐였냐면은 그 지난 5월 4일에 그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죠. 그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게 물론 그 바로 다음에 해명을 하긴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의장 바로 전 그 페드 의장이기도 하고 네네. 또 옐렌의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어떻게 생기신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발이시기 때문에 네. 그중 비둘기랑 비슷한 그 모습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도브 옐렌이라는 별명도 있으신 네네. 만큼 성향 자체도 되게 비둘기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온순하다. 계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완화적인 정책을 많이 네네.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그 금리 인상이란 자체를 지금 테이퍼링도 아직 나오지 않은데 썼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정부가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잘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옐렌 의장이 금리 인상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파월 쪽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해도 용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옐렌 재무장관이 약간의 말실수로 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단수가 굉장히 높으시다. 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네, 생각해 보니까 단수가 낮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분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그렇죠. 모든 말씀하시지 걸 않으셨을까요? 계산하고 네.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100만 정도 생각했는데 26만인가요? 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긴 해서 사실 월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웠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헛갈립니다. 테이퍼링이 물 건너 간 건지 어차피 금리는 오르고 아까 중국의 PPI도 상당히 올랐으니 네,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고 10년물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면 2.5%를 넘어갔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든데 테이퍼링을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니면 6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헛갈리잖아요. 그쵸, 다시 한 번만 그쵸. 정리해 주세요. 예. 뭐 오늘 나올 미국 CPI도 뭐 3% 이상을 기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기대가 아니고 우려 수준이긴 하죠.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이퍼링이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안정과 이제 고용의 안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정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사실 물가는 거의 이제 오버슈팅을 했고요 타겟에서 그 고용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그 광범위하게 완전 고용 레벨까지 가야지만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 스탠스를 유지 중인데 아직 그 레벨까지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가 헤드라인 넘버 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기대보다 25% 수준밖에 새로 고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나빠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기업들은 그 일자리를 더 늘리고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정작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으로 많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돈을 많이 주니까요. 맞아요. 지금 바로 네. 그게 문제고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네. 뭐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연 애니얼 샐러리로 32,000불 정도면 사실 저소득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실업수당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웬만한 좋은 일이 아닌 이상 네네. 그냥 실업수당을 받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가 없어지고 그 노동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가도 오르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120만 분이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은퇴를 하셨고 또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닫다 보니까 그 학부모 세대들이 네. 집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취업이 좀 어려워지셨고 또 애들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반도체 이번에 생산 좀 어려워지면서 공장도 네. 문이 많이 닫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제 고용이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던 거지 경기 자체는 너무 이제 재개방되면서 많이 그 좋아졌다? 일자리 대선 네.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일자리가 일시적으로는 줄었지만 네. 이거 이러다가는 일자리가 금방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인플레가 가속화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조건이네요. 그러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 오버슈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부에 되게 불만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 사람 뽑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실업수당을 줘서 맥도날드 같은 이제 기업들이 사람 뽑기 힘들어지면은 결국에는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최근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에 따르면은 평균 그 급여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햄버거 가격으로 이전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계속 오버슈팅이 나면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올라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훈 에디터를 보시면서 저분이 누군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순살 브리핑이 도대체 뭔가? 이 네. 유튜브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지만,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 옛날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잠깐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채권하고 이자율 쪽에서 트레이딩하고 세일즈를 했었고요. 아, 채권하고 이자율 쪽에 네. 전문가시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금리를 굉장히 네. 많이 맨날 보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지훈 에디터 말고 네.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테이퍼링은 언제쯤 될 것이다. 이거 서베이한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서베이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도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테이퍼링 자체가 사실 올 1분기 전까지는 뭐 아직 올해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의견을 안 내다가 4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투자은행들도 많이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 시작하겠다. 그 말인 즉슨 6월 FOMC나 그 6월과 9월 사이에 페드에서 시장과 소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 테이퍼링을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작 자체는 4분기나 1분기에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반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얘기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나와야지만 4분기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은 미리 좀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지금으로서 시장 입장에서 본 그 테이퍼링의 서베이를 한번 봤는데요. 사실은 그 경기가 강한 것이 완전히 충분히 확인하고 고용도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테이퍼링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걸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이 증시 위험 요인들 테이퍼링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신흥국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계속 나오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제 그 욕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이제 리스크가 생기죠. 그런데 또 고소득층한테는 지금 증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소비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소비 자체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또 법인은 또 법인 나름대로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 추후에 뭐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렇게 돼서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그러면 이게 펀더멘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계속 그 공급이 되더라도 경기 자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이게 이머징 마켓에서 봤을 때는 사실 2013년 테이퍼링 텐드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이머징이 풀렸던 돈들이 회수가 되면서 이머징 마켓에 좀 타격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기억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그때와 지금이 어떤 식으로 다를지를 좀 지금부터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맨날 헛갈리는데 JP 모건 출신 아니고요. 네. 네, 모간 스탠리 출신. 예, 네. 약간 헛갈리긴 합니다. 예, 모간 스탠리 출신의 이자율 전문가, 경기 매크로 전문가, 지금은 순살 공업 창업자이사 전략이사를 맡고 계신 박지윤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